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의 숨은 규칙. 오늘 올라피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자연 속에 어떤 수학과 과학이 어떤 규칙을 갖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총 4가지의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왼쪽은 무엇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얼음에 또 이렇게 수증기가 얼어있을 때가 있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물이 얼면서 생긴 얼음의 결정인 것 같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뭔가요? 윙윙윙 날아다니는 벌들이 사는 곳이네요. 꿀도 좀 보이고요. 이 벌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지은 것? 네, 벌집이죠. 자, 그럼 이 벌집과 얼음 결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답을 벌써 얘기한 저 학생의 친구들 목소리 들리네요. 맞아요. 모두 육각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머릿속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사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벌집이 삼각형이나 사각형 어떤 모습일까? 원형 벌집이라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한번 공책에 상상하여 그려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학습지는 공책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해 보셨나요? 그럼 우리 이제 벌집의 숨은 원리를 한번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길이가 같은 빨대 또 철사를 이용해서 정다각형을 만들어 갈 때요. 자, 정다각형 어떤 거죠? 맞아요. 저 길이가 모두 같고 또 각이 모두 같겠죠. 네, 정다각형. 이것의 넓이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크기의 정다각형을 여러 개 사용하여서 바닥을 빈틈없이 깔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은 정해져 있죠. 누군가요? 맞아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셀레이션하고도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구조로 볼 때 이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철사를 연결한 게 가장 튼튼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안정되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하더라도 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집에 바람이 불어도 안정돼서 벌이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벌들이 집을 짓는 이 둘레를 만들 때 제일 적은 재료를 가지고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벌집 안에는 애벌레도 있고 로얄 젤리도 있고 꿀도 있으니까요. 이 튼튼하게 지으려면 결국 정육각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같은 양의 꿀을 넣을 때 더 많이 들어가게 될까요? 맞아요. 정육각형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은 처음엔 원형으로 벌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몸과 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서서히 정육각형으로 벌집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신기하죠? 우리 벌집 말고도 자연 속에서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 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다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자유롭게 마인드맵이나 그림의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소나무의 뿌리가 땅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모양을 떠올려보고 마인드맵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멈춰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내준 과제 잘 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식물에서 한번 규칙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제멋대로 자라는 것 같은 보이는 식물인데 분명히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이는 솔방울에도 규칙이 있다고 해요. 이 솔방울이란 친구는 소나무, 잣나무에 씨가 들어있는 원뿔 모양의 기관인데요. 여러분 그 아파트 화단에 보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죠, 화단에. 바로 그 솔방울입니다. 그런데 이 솔방울이요,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젖을 때는 여기 이 사이에 숨어있는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꼭 오므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사이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소나무, 잣나무에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비가 오거나 축축한 바람이 불면 이 벌렸던 것을 이 왼쪽처럼 꽁 하고 오므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게 우리가 직접 나중에 활동을 나가볼 거지만 솔방울을 주위에서 꼭 짚게 되면 한번 물을 주워다가 살살살 묻혀보세요. 아주 신기하게 오른쪽 모양처럼 쫙 펴져 있던 솔방울이요, 앙 하고 오므려요. 그래서 어떤 할머님들은 이 솔방울을 화분에다가 넣고요, 이 흙이 잘 말랐나 아니면 촉촉하게 젖었나 하고 살피는 그런 수분계로, 수분을 나타내주는 장치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대요. 정말 현명하시죠? 자, 그리고 이 솔방울에도 어떤 독특한 배열 규칙이 있어요. 자, 그걸 선생님이 벌써 지금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숫자들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솔방울의 모양, 이걸 선생님 위에서 봤을 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 모양에도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영상 멈추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요? 솔방울뿐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바라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초콜릿도 있죠. 해바라기 씨앗 모양. 자, 여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힌트, 선생님이 선을 그어줬던 것처럼 이 해바라기의 꽃, 해바라기 씨앗 안에도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주변의 꽃, 열매, 줄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벌써 찾은 친구들도 있겠죠? 맞아요. 자, 줄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맨 아래쪽에 보세요. 자, 맨 아래 줄기 하나였죠. 근데 이게 마디를 거칠 때마다 숫자가 2, 2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 마디에서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더 위로 올라가니까 와, 이번엔 5개로 늘어났고 8, 13, 꽃잎의 수를 세봤더니 13송이가 늘어났네요. 여러분, 이 숫자 사이에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식물의 꽃잎도 한번 적어봤는데요. 가지꽃, 백합화, 아이리스, 붓꽃. 자, 이 꽃잎들 속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네요. 아까 줄기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오호. 자, 이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까지 선생님이 벌써 재미없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번엔요, 수의 규칙 말고요, 모양의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맛있게 삼겹살에 싸먹는 깻잎, 그리고 고소하게 무쳐 먹는 이 고사리, 이 모양 속에서도 어떤 규칙들이 보이나요? 아하!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자기 전체의 모습을 담고, 보세요 여러분, 깻잎의 이 작은 순이 이 깻잎의 모양하고 큰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 깻잎 안에서도 작은 이 돌기들이 굉장히 깻잎의 모양하고 비슷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사리도 마찬가지죠? 전체 고사리의 모양이 작은 가지의 고사리 모양하고 비슷하고 이 가지 안에서도 또 작은 가지 모양하고도 비슷하죠. 이렇게 전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자기 전체 모습을 닮고 또 그 부분 속에도 또 자기를 닮은 도형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프랙탈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런 프랙탈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숲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는 식물들에 이런 프랙탈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이나 휴일에 숲에 놀러 가게 되면 이런 프랙탈 모형,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 속에 부분이 들어있는 이런 모양을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 동물 속에서도 규칙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가꾸고 보호가 잘 된 숲은요, 야생동물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죠. 그런데요, 어떤 산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가져다 기르고 해서 천연기념물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어떤 희귀종의 산토끼가 멸종위기에 있어서 보호 캠페인이 벌어졌대요. 멸종의 위기에 있던 산토끼 한 쌍을 깨끗한 숲에 놓아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토끼는 매달 암수 한 쌍의 토끼를 낳고 태어난 한 쌍의 토끼는 2달 후부터 번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한 쌍의 토끼는 그 어미와 똑같은 방식으로 토끼를 낳습니다. 이렇게 처음 한 쌍의 토끼가 1년 동안 번식하고 있는 전체 토끼의 쌍은 다음 표와 같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토끼의 수, 어라, 아까 우리가 식물에서 봤던 규칙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유전학적인 문제가 없고 토끼가 죽지 않는다는 조건을 이용해 현상을 수학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숫자, 뭘까요? 선생님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구야했던 여러 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umber sequence라고 하는데요. 이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1202년 루카스 피보나치라는 사람의 신산반서라는 책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앞에 두 수의 합은 그 다음 수와 같게 되는 다음 식을 말합니다. 자연이 왜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선택하는지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은 황금비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면서 가장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식물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연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아하.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이 규칙 알겠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 친구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 밑에 A에 들어갈 숫자 뭘까요? 89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전 두 수의 합. 그러니까 어른 토끼의 쌍과 새끼 토끼의 쌍을 합한 89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전에 두 수의 합을 더한 결과가 두 수의 합이 그 다음 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수의 모습과 같은 수의 값과 같은 걸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활동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 알에서 규칙을 찾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 혹은 메추리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맛있는 알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나요? 메추리알 이렇게 반으로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자르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아도 좋아요. 이 맛있는 알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요? 잘 보세요. 보면 한쪽에 이 아래 부분에 둥근 부분보다도요. 이 위쪽 부분이요. 잘 보시면 더 길쭉하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런 뾰족한 모양은 특히 절벽의 바위 틈에 사는 새들의 알인 경우 더 뾰족한 걸 알 수 있대요. 그 새들은요. 이 계란이나 메추리알보다 더 뾰족한 거의 뿔 모양의 알을 낳아요. 왜 그럴까요?
새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만약 알이 네모졌거나 세모지면 어미가 알을 품기 너무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또 모서리끼리 네모지면 세모지면 부딪혀 깨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이 원기둥 모양이거나 사방이 모두 둥글게 한번 새가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아휴, 이번엔 어미가 실수라고 하면 계속 굴러가다 밑으로 쉽게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새알이 뿔 모양으로 생긴 건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뿔은 뾰족한 끝점, 즉 꼭지점 주위를 원을 들이며 돌아요. 덕분에 무게중심이 보다 아래쪽으로 안정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식탁 위에 새알을 한번 둥그렇게 굴려보세요. 책상 위에 한번 굴려보세요. 새알은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돌기만 할 뿐 둥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모양은요, 알과 알 사이의 공간, 빈틈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미가 알을 품을 때 열을 최대한 보온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열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올빼미 이런 몇 종류의 새알은 공처럼 둥글게 생겼거든요. 그런 건 왜 그럴 거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왼쪽의 메추리알보다 훨씬 더 둥글게 생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걸 올빼미가 알을 나무 구멍 속에 낳다는 걸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구멍 속이라는 건 비교적 안전하죠? 굴러떨어질 위험이 없어요. 굴러다닐 연료도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알보다 더 둥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자연물 주변에는요, 이렇게 신선하고 재밌는 규칙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이번 주말에라도 꼭 한번 나가서 이런 규칙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규칙들을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게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종이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무가 물을 잘 담을 수도 없고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왔어요.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건 어느 중국의 산인데요. 초록색, 빨간색으로 울긋불긋해야 되는 산이 왜 이렇게 흙밖에 안 남았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홍수, 산사태 이런 걸로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은 나무는 아무리 빨라도 숲을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적어도 100년 넘게 시간이 걸리겠죠. 자, 뒤늦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북미 여행자 비둘기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사실 미국 북미에 정말 많았던 새예요. 그런데 이제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새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새는 미국에서 정말 많았던 비둘기인데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새를 잡고 또 기후가 갑자기 변하면서 이 새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딱 한 쌍 마지막으로 남았던 걸 누군가 그림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사건은요, 지구가 우리를 지켜달라고 인간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버리는 빨대, 여러분 지금 마시고 있는 플라스틱 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는 병들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수열, 황금비, 프랙탈, 이런 멋진 자연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연의 규칙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멸종하는 동물, 식물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